예,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조정을 제법 받았고요.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다가 오늘은 이제 코스닥 쪽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미국은 또 오늘 밤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 이슈들이 꽤 많아요.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에서 글로벌 증시 체크하고요. 또 CES 얘기도 오늘 좀 다음 주에 열리니까요. 점검하려고 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애플은 왜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장주인데, 네. 그죠? 미국 네. 기술주들이. 애플이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계속 하락하니까 약합니다. 미국 기술주가 조정을 얼마나 더 받을까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께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어저께 덜 빠졌고, 네. 오늘 덜 빠졌고, 더 덜 빠졌고. 그리고 오늘은 뭐 고용 지표는 오늘 밤에 나옵니다만 그 전에 나온 몇 가지 지표들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조금씩 약간 늦추려고 하는 지표가 나왔는데도 그래도 오늘 조정폭이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애플은 애플만의 이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애플만의 스피시픽한 그 이슈, 그러니까 애플이 경쟁에서 수성을 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의 이슈라고 보시는 게 더 맞고요. 애플이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시장 자체가 지금 다 새삼스럽게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은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인텔이나 AMD는 거의 안 빠지거나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애플의 이슈이고 센티에 전 영향을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점 매수가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에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좀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면은 첫째 주에 조정받았던 IT의 애플을 제외한 다른 네. 주식은 아마 저점 매수가 다시 들어올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특히 한국의 대형 IT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애플로 관련되는 회사들은 영향을 받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사실은 별개로 약간 차별화될 수 있는 계기를 오히려 확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한때 시총이 3조 달러 넘었다고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2조 8천억.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뒤바뀔 수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7천억, 네네. 2.82, 2.73. 네.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추세적으로 뒤집고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윈도우가 아니라 이제 AI를 장착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일시적으로라도 뒤집힐 가능성. 뒤집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닌 게 네. 애플은 올해 성장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EPS 성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PER이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빠지기 전에 28배, 29배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소프트웨어로 이제 중심을 갖고 성장하는 회사인데 네. 32배니까 성장을 까리까리한 주식을 28배 사시겠습니까? 성장하는 주식을 32배 주고 사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인 거죠. 예.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다운그레이드가 원래 중립하는 사람들이 낮춘 거는 조금 그러려나 봤는데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 오늘 막 5%를 같이 네네. 그렇게 낮춘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애플은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 5% 10% 오를 때는 얘네들이 안 빠지는 정도로 아마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는 삼성하이닉스하고 분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를 보면서 고용지표나 미국 기술주 최근 움직임 보여주셨고요. 네. CES가 이제 CES 2024가 네네. 다음 주에 개막합니다. 뭐 사실 얘기를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CES나 JP 모건 컨퍼런스는 끝나고 진검승부가 아니냐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바이오도 이제 끝나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느냐 이런 네네. 거고 뭐 IT 쪽에 워낙 이슈가 많아서요. 네. CES 얘기 잠깐 하시죠. 네, CES 뜻 자체가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입니다. 네. 매년 연초에 라스베가스 개최되는 거고요. 그 뭐 2월에 뭐 그 모바일 관련되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고 스페인에서 하는 것도 네네. 있고 MWC, 9월에 네. 9월에 이파라고 독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규모랄까 하면 새해 벽두부터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중요도는 CES가 가장 크죠. 올해도 한 20만 명 정도까지 참가자가 있을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올해 그 하도로 내세운 그 슬로건이 뭐냐가 중요한데 슬로건이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만은 all together, all on입니다. 예. 모든 것을 함께 연결시킨다. 뭘까요? AI죠. 네. AI로 모든 걸 연결시킨다는 그러한 슬로건 하에 키워드를 주최 측가 제시하는데 이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모빌리티, 헬스케어, 푸드테크입니다. 뭐 뻔한 것 같지만은 1년 전에 23년도 CES 열었을 때 키워드랑 비교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1년 전에는 메타버스, 모빌리티, 헬스테크, ESG, 게임 겹치는 게 모빌리티하고 헬스테크죠. 그렇죠? 나머지는 없어졌고요. 네.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것은 이제 자율주행,
오늘은 사실은 모빌아이라는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실적에 대한 전망을 안 좋게 내오면서 한 25% 하락하는 바람에 한국에 관련된 주식이 안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율주행을 포함한 모빌리티 현대차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게 중심이 되고 헬스케어는 AI 관련돼서도 이제 헬스에 많이 적용되는 거 이런 쪽에 보여야 되고 두 가지 이해가 되는데 푸드테크는 잘 안 네, 하는데 유통업체에서 뒤에 보시면 아는데 월마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제품을 만들려면 제품이 아니죠 이제는 이제 식품을 만들려면 유통의 혁신 기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수많은 이제 서플라이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걔네들하고의 이것도 AI예요. 그러니까 챗봇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이제 수급을 빨리빨리 제때 타임리하게 한다 그런 개념에서 푸테크더라고요. 네. 중요도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정도 아니지만은 관련되는 유통업계에도 AI가 접목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키워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CES 같은 행사를 열 수 있다는 게 부럽습니다. 매년 뭐 라스베이거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죠? 그렇죠. 호텔 맞습니다. 거기 또 라스베이거스가 카지노 유명하잖아요. 근데 20만 명이 오는데 네. 오는 사람은 20만 명이고 준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물론 뭐 카지노 가시진 않겠지만 뭐 그 호텔이나 이런 뭐 예. 그 수요도 굉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기업별로 관전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네, 기조 연설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지멘스하고 퀄컴하고 인텔이 첫날 두 번째 날에 AI 관련돼서 코멘트를 합니다. 지멘스, 퀄컴도 아실 거고 인텔도 아시는데 이 온디바이스 반도체에 대한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가는 이미 주가를 반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익 실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푸드테크에서 월마트. 이제 납품업체하고 대화 형식으로 챗봇 같은 거를 해가지고 협상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원래 어떤 조건하에 과거에 어떻게 해왔다 예산 목표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에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업데이트하는 그런 거를 이제 AI를 접목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컨퍼런스는 기조 연설하고도 다르게 많은 제품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현대차하고 SK, HD, 현대도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차가 앞서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고 현대 오토웨어랄까 기타 그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컨퍼런스에서 주가이기 때문에 아마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관련돼서 기업들을 보면은 AI 로보틱스에서는 우리나라 두산 로보틱스가 뭐 재활용 분리수거 솔루션 이런 것도 있고 보시라고 하시죠. 보시 예, 자동차 총기 감지 시스템 뭐 이런 것도 눈에 띄는 거고 모빌리티는 현대차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이 제대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기록 장치를 분석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한번 눈길을 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가 CES가 이제 30여 개 정도의 혁신이라고 하고 상장을 주는데 아까 보신 보시의 총기 관리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기계 이런 것도 있고 혼다 같은 경우는 개인용 접을 수 있는 이동수단 이런 것도 있어서 눈길을 끄고 있습니다. 뭐 관련되는 회사가 직접적인 수혜 본다기보다도 기술의 방향성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AI나 로보틱스나 그다음에 개인용 모빌리티 측면에서는 향후의 방향성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좀 어텐션을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CES 이제 트렌드를 보는 거죠. 뭐 JP 모건 헬스케어 같은 건 조금 다른 게 이전에는 거기에 뭐 참여한다 혹은 뭐 연설을 한다 이러면 관련을 확 받았고 그렇죠. 가면서 어떤 그동안 연구했던 거를 발표하고 그렇지만 CES는 사실 뭐 특정 기업이 여기 간다고 해 주가가 막 오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르죠. 예. 근데 JP 이제 모건 뭐 헬스 컨퍼런스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나 이제 이런 게 경향이구나. 네. 이게 트렌드구나. 올해 이걸로 하는 기업들이 잘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분야별 얘기해 주셨고 어떤 기업들을 좀 네.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올랐죠. 올랐어요. 네. 이게 이제 지나고 나서 진검승부라니까요.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할까요? 한번 리스트 보시면은 우리 흔히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하면은 대형주는 삼성하이닉스고 삼성전기, 작은 회사는 설계회사 아니면 디자인 하우스 이런 회사들이 있죠. IP 회사, 가온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퀄리타스 반도체. 제가 몇 번 나오면서 말씀드렸는데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젠 오늘도 조정 받고 다음 주도 혹시나 조정 받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은 모빌아이가 인텔에서 독립된 그 회사가 1분기에 좀 공급 초과
고객이 좀 재고 조정한다 그래서 오늘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관련되는 칩들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 넥스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텔레칩스 이런 것이 있고요. 로봇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충분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LIG 넥스원 덜 오른 거로는 LIG 넥스원 정도로 리스트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 어쨌든 핵심을 관통하는 거는 이제 AI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물론 네. 이것도 이제 트렌드가 변해요. 이제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박람회 같은 거 있을 때 한참 3D 프린팅 이런 거 유행할 때도 기억나시죠? 예, 그죠? 몇 그렇죠. 년 전에 예. 뭐 총도 만들고 무슨 장기도 만들고 그죠? 예. 이게 산업에 녹아드는 거죠. 그죠? 없어진 건 네.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네, 그렇죠. 뭐 로봇 이런 얘기 많이 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AI가 그걸 관통하고 있는 건데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네네.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는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크해 네네. 주세요. 한번 저번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네. 그 IP 업체라 그러면 IP가 모든 걸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같이 가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파이는 같이 가야 됩니다. 둘 다 갖고 있지 않은 회사가 있고 둘 다 갖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셔야 되고 어떤 회사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라이선스를 처음에 많이 받고 로얄티가 없는 회사가 있고 적은 회사가 있고 라이선스보다는 나중에 제품이 잘 팔리고 나서 로얄티가 많이 팔리는 이런 구조가 다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품의 구성, 그 다음에 사업의 매출의 그 비중의 차이, 맨 마지막으로 TSMC 항이냐 삼성전자냐 둘 다 액세스할 수 있느냐 한 군데는 좀 안 가느냐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좀 약간 경계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에도 그런 회사들이 꽤 있어요. 램버스, 시납시스, 알파웨이브,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 관계 어떻게 되느냐는 것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꼭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다음 장에는 어쨌든 삼성이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비록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만은 TSMC 같이 향해 간다고 하고 칩이 미세화되면서 모든 칩을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에 있어서 AI 설계 업체들이 기회가 있을 것은 맞는데요. 그것이 아마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받고 나면은 올 하반기를 대비한다면은 저점 매수 작년에 10개를 액세스했다면은 한 3개 정도로 줄이는 작업에서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 나온 길에 조금만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두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정이지만 사실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매수가를 올린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좋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치고 나가는 SK 하이닉스냐 아니면 뒤에서 HBM 부분에서 들어오른 네. 이 간격을 채워갈 삼성전자냐,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뭐 이분법은 아니지만 두 개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둘 다 사시든지 아니면 그 조정받은 스몰캡을 사시고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앵커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안정을 택하면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사람들 기대치가 많이 낮거든요. 낮은 상태에서 뭔가 something special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보여주면은 하이닉스가 올라온 거 대비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는 굳이 얘기하면 삼성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부장 쪽은 여기 중심 좀 잡아주세요. 정신이 없어요. HBM 공부했더니만 온 디바이스 AI 알았다. 그 다음에 CXL, 그렇죠. 3C. 이거 다 공부하고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온 디바이스는 올해 내내 계속 하도가 될 거예요. 근데 온 디바이스 스몰캡은요, PER이 50배 이하, 40배 이하, 그러니까 PSR은 10배, 10배 초반이나 10배 이하, 이렇게 됐을 때가 매수의 적기입니다. 그 이상 됐을 때는 많은 것들을 최소한 올 말이나 내년 초까지를 반영하는 건데 그 실적이나 아니면 실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시성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어필되는 거는 아마 주가가 어필되는 거는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시기가 한 6개월, 9개월 더 걸린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 같은 게 골고루 갖고 있는지 삼성 하이닉스 둘 다 하는지 경쟁사와 관계에서 진짜 특출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CXL은
너무 이릅니다. 너무 이르다는 걸 말씀을 드린 이유는 CXL이 삼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CXL은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공유하는 건데요.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거는 속도보다도 메모리를 공유하는 게 누구죠? 예. D램하고 같이 인터페이스하는 CPU, CPU, GPU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인텔이 좋은 거지 삼성 하이닉스의 D램의 어떤 그 수요 측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CXL이 발전이 되겠습니다만 의미 있게 되는 건 아마 26년, 7년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다음 주를 보면서 이슈 진단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